있는 거는 저희 시와 의회 그리고 이 일을 주무하고 있는 우리 경제진흥 상생일자리 재단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까지 해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 이제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을 깊이 있게 좀 논의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의 흐름은 보셨겠지만 이제 그 박진희 본부장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정책에 대해서 먼저 듣고요. 그리고 서구센터를 통해서 이제 서구의 골목상권을 합치면서 현장에 지금 사례를 좀 들어보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좀 했거든요. 이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수훈 의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광주, 전남, 제주 지역본부장이신 박진희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정책에 대해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나씩 더. 안녕하세요.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광주, 전남, 제주 지역본부장 박진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과 현황 및 새 정부 지원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순서는 골목형 상점가 도입 개화, 도입 연여, 그리고 지정 현황, 그리고 골목 상점가 유형, 그리고 데이터로 보는 효과와 25년 지원 정책, 그리고 세정 국정과제 및 지원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상점가의 도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배경인데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지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서 각종 상권 정책에서는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상점가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설 현대화 그리고 경영 현대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온일 상권 가맹에서부터 주차장 사업 그리고 시장형 패키지 그리고 특성화 사업 등 주로 소농시장 그리고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종 불문하고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20년 2월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시행 시점은 6개월을 두고 8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전통시장법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상공인 법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에서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요건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000제곱미터의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이나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는데 현장에서 보니 사실은 이런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2월 21일 경에 전통시장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럼 또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됐는데 현장에서 보면 도시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밀집도 요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고 결국은 약간 지자체장의 정하는 조례에 따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자체가 중기부에
이에 관해서 문의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2023년 7월 31일에 중개부에서 지자체에게 공백 상점과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완화해서 내렸습니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조금 더 완화된 요건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24년에는 공백 상점과 밀집 기준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해서 할 것을 안내를 중기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그 전에도 저희가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하기도 했는데 올 1월 2일에 공백 상점과 밀집 여건을 완화한 표준 조례안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백 상점과 지정해놓은 그 현황을 보면 실은 이것은 이제 누적 개수인데요. 저희가 2025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1,306곳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 44%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580곳, 실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또 약관 개수가 좀 더 늘었습니다. 북부를 포함해서 약관 개수가 늘어나서 약간 더 늘어있기는 한데 1,306곳 중에서 한 44.4%가 광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보면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서남북 광산구 그 공유성장은 상당히 현재 밀집되어 있고 살짝 광주 전 지역이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북부에서 많이 지정하는 걸 시작했고 서구가 제대로 아마 그 도를 지켰고요. 거기다 또 광주광역시가 전 지역 지정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전 지역이 이렇게 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보더라도 지정하는 근거는 2020년에 마련됐지만 20년에서 23년 사이에 지정된 것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 해서 181군데 그리고 작년에가 200군데 그리고 올해가 이거는 전국 기준입니다. 935곳이 지정돼 가지고요. 현재 이 개수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홀그선지가 유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홀그 선정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느 도시의 경우에는 이 유형별로 맞춰서 지정을 하는 곳도 있고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지정을 해보니 이런 그 크기곰이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홀그 선정가가 어떤 상권 정책을 지원받아서 사업 계획을 쓰거나 할 때 지역이나 안 그러면 그 상권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한번 그 분류를 해 다다라는 부분 중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보는 공동상정과 지정 효과인데요.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광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은 콜로케 상정과 지정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매주 그 간부에 이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해놓은 효과를 한번 봤는데개요. 광주 지역은 2025년에 감염병 수가 전년 대비 312% 증가한 24,872개입니다. 이것은 그 감염병 수, 그러니까 오늘 상권을 쓸 수 있는 감염병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효 감염병 수는 전년 대비 400% 증가한 21,383곳입니다. 유효 감염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사건을 쓸 수 있는 감염병이라 할지라도 실제 고객이 와서 결제한 점포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유효 감염병이라 하거든요. 실적으로 24,000여 곳을 감행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실적으로 오늘의 결제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나 봤을 때 약 88%가 실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광주광역시 서구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전년도 광주 전체의 실적을 상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염병 수나 그런 고객이 그왜 오늘을 결제한 유효 감염된 수를 보더라도 두 개 다 한 개구만 보더라도 전년 광주 전체 실적을 상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은 디지털 오늘의 상권 회수액입니다. 실적으로 광주 지역에서 고객이 오늘의 감염되면서 결제한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작년 대비 609% 증가한 1,535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올해 지금 저희가 디지털 온누리 전체 사용한 금액의 몇 퍼센트인지를 실은 이것을 아침에 한번 저희가 공부로부터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올해 지금 최근 기준해서
그 10월 말 이렇게 기준 전체 회수한 금액이 2조 29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8%를 현재 광주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2023년도 그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나와서 이미 공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전체 소상공인 수 대비 광주광역시의 소상공인 수의 비율은 2.6% 수준입니다. 그럼 대충 비교돼서 보이시죠? 이만큼 우리 지역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쓴 결제 앱, 회수 앱도 전년도 제가 그 서구가 되게 뛰는 값이기 때문에 서구하고 현재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서구 실적만으로도 전년도 광주 전체의 그 전체 실적과 성과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따른 오늘의 가맹점과 유효 가맹점의 수는 오늘 상품권 회수액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 우리 지자체 특히 뭐 이렇게 지역 그 사회와 그 특히 상인에서 굉장히 많이 협력하시고 노력해 주셔서 현장에서 이런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는 온누리로만 봤는데 저희 그 연구소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연구소가 있거든요. 연구소에서 그 최근에 이거 하나 분석해가 저희 간부이 때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오늘 상권 가맹점의 매출액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광주 지역을 우선 분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데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을 했던데 아마 작년도 분석 방법이 이렇습니다. 작년도 10월 15일부터 올해 8월까지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공공상점과 신규 가맹한 1,571개 점포의 가맹 등록 전후 30일간의 일별 KB 매출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약간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광주광역시 전체 KB 또 가맹점별 일평균 매출 자료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골목 상점 간의 오늘이 가맹 등록 그 1만 5천 개 정도, 1만 2천 개 약간 안 되는 점포인데 가맹 전후 30일간 매출 증감률을 보니까 가맹 안 했을 때보다 가맹을 하니까 매출액 17.3% 정도 증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5개구를 쭉 봤는데 큰 차이는 있지 않아요. 한 16에서 18% 사이로 해서 오늘 세월에서 매출액이 분명히